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경 12강이고 37번째 가인께입니다. 가인은 직갑자 사람인자. 가인께는 위에는 바람이고 아래는 불입니다. 불. 그런데 이 풍화 가인께가 오기 전에 지난해 했던 것은 화지진께에서, 화지진께는 땅 위에 불길이 타오르는 현상이라서 진리가 펼쳐지는 모습이죠. 이 불이란 것은, 이 화는 이 진리이면서 이것은 밝음이면서 진리, 태양, 뭐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데, 불이란 것은. 그러니까 땅 위에 밝음이 확 드러나니까 땅 위에 진리가 펼쳐지는 상이라면 36번째는 반대돼 가지고 땅 속에 불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낮이라면 밤이 되는 거죠. 이게 여름이라면 겨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진리가 땅이 펼쳐 환히 밝은 세상은 지도자들이 뛰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이루어져서 태평성세를 이뤘다면, 이 지화는 땅 아래 불이 가서 땅 위는 소인들이 설치는 시대죠. 소인들이 전부 다 잘났다고 씻으니까 이 진리를 갖고 있는, 밝음을 갖고 있는 군자들이 전부 다 숨어버린 상이죠. 명익계는. 그러니까 밝음이 상했다는 것은 세상에 소인이 설치는 시대고, 뛰어난 군자는,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 소인의 시대를 피해서 전부 숨어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소인의 설치는 시대는 군자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인들이 쓰고 있는 술수에 못 이깁니다. 군자가. 군자는 단순 담백한 사람이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순수 담백한 사람인데, 소인들은 술수가 많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래서 숨어버린 상인데, 그 다음에 가인께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소인들을 피해서 숨어 있는 군자들이 가인께에 들어오면은 이 세상과 상관없이 자기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가지고 그 집안을 토대로 해가지고 세상에 다시 활기를 띠게끔 만드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도 이 조직 구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위에 상과 하는, 끊임없이 상은 몇 사람 안 되죠. 대통령도 한 사람이고, 회사 회장도 한 사람이고, 그 다음 조그마한 모임도 회장 한 사람이고, 아래 회원들은 많은 거죠. 이 구조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태평성세가 되는 거죠. 이 구조가 깨져 버려가지고 평등사상이라 가지고 전부 다 똑같은 사람 이렇게 만들면 평등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이거는 어지러운 난리가 되는, 난의 세상, 어지러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정에도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회사도 사장부터 직원까지, 국가도 최고의 지도자부터 평까지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명기계 같은 경우는 이 평등하다는 논리 속에 소인들이 섞여가지고 이게 깨지니까 혼란이 되는 거죠. 혼란이. 이 혼란한 세상을 다시 안정기에도 돌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집부터 가정부터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거죠. 할아버지부터 이 조부죠. 조부부터 이렇게 손자까지 이 구조가 잘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안정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확장돼 가지고 세상을 자꾸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기구는. 이 가인께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은 근본적으로 서 있지만도 수신이 근본이에요.
수신이. 그러니까 이 가인계를 첫째 개인으로 본다면, 한 개인으로 본다면 이 아래는 불이고 위에는 바람이니까 개인이 자기 수양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집에서 수양을 해가지고 내면의 진리가 밝아지면 이 깨는 이 진리도 들어간다는 거. 진리. 밝으면서 진리면 태양인데 이 자기 속에서 진리가 밝게 이게 명명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말하는 명덕. 자기 속에 명덕이 확 밝아져 가지고 그 밝아진 명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화를 입히는 게 풍이에요. 바람처럼. 바람이 봄바람에는 꽃이 피고 겨울바람에는 낙엽이 치고 앙사했듯이 이 불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즉 깨달음의 명명덕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감화를 입히면서 분위기를 바뀌는 게 바람이죠. 바람처럼.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태풍이 없는데 태풍이란 것도 어떻게 오냐면은 저 남태평양 쪽에서 뜨거운 열기에 해가지고 그 열기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바람을 일으켜서 태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기에서 바람이 나는 거죠. 유행이란 것도 어떤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만든 분위기가 그 사람한테 유행의 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화가 바로 바람을 일으킨 거죠. 화가. 그리고 화가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 개인으로 말하면 이 수양을 통해서 수신 수양을 통해 가지고 수신 수양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터득하면 득도란 거죠. 나름대로 이 득도란 건 다 다르지만도 음악의 득도도 있고 체육의 득도가 있지만도 이 득도를 한 사람이 득도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득도의 상태를 갖다가 잘 표출하면 그것이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집을 말하면 한 개인이 수양을 많이 하겠지만 집안이 가진해지는 거죠. 이 집안이 가진해진다는 것은 아까 했지만 이렇게 되는 게 가진해진 거 아니고 집안이 가진해진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했지만 조부모부터 시작해가 손자까지 전체가 균형을 잡는 균형. 균형을 잡는 것이 가진해지는 거죠. 할아버지, 손자가 전체가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제가예요, 제가. 그래서 가지런할 때 한문 몇 번 이야기했지만도 한문의 상형문자는 이게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이게. 어디 전시 같은 데 보면 요거 그려놓으면 가지런한 거죠. 할아버지, 부모, 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다른 위치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게 가지런한 제자가 된 거죠. 이런 수평구조 똑같다는 게 가지런한 제자가 아니죠. 이래야 되니까 이런 논리가 더 크게 되면은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 또 바로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고 더나 평천하도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논리가 되기 위한 발판이 뭐냐면 개인의 수양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수양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 깨달은 명덕을 통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 자기 위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고 가정으로 말하면 한 가정이 정말 잘 돼가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회 모범이 된 거죠. 아, 저 집 봐. 저거 정말 훌륭해. 이러면서 그 여파가 주변에 확산되는 거죠. 그럼 국가도 역시 확산되고. 그럼 이 가인교라는 것은 개인의 수양을 통해가지고 집안이 가지런한 모습을 보고서 그 집안이 가지런한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이루는 근본 토대가 되니까 천하를 평등하고 가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가인계입니다. 그래 가인계 오게 된 것은 명의계. 진리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리가 이것이 겨울에 캄캄한 겨울에 들에 언 땅 위에서 봄이 되면 조그마한 새싹들이 돋아나와가지고 곧바로 꽃이 피고 여름이 오듯이 이 바로 가인계는 이 명의계에서 캄캄한 어두운 겨울 같은 데서 곳곳에서 이렇게 sak이 돋아나오듯이 개개인이 수양된 사람들이 새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모습이 좀 더 군데군데 가족들처럼 수군숙대로 뭔 대로 이렇게 달아나오면서 새로운 기운을 갖다가 바꾸고 있는 그런 형상이 바로 이 가인계가 된 거죠. 토대는 개인의 수양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를 이제 또 어떻게 보냐면 이게 개인으로 봐서 내적인 문제고 이게 내적인 문제고 외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데 또 가정을 보면 아래 4개는
여인의 부도예요, 부도. 여인의 여인. 이거는 여인이 되고 위에는 남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보면은 집안에 있는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전부 다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면 속 화목하면 남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기 좋은 거죠. 오늘날은 이게 지금 현재 다 맞지 않지만 옛날에는 가정은 여자들이 끝나고 남자들은 바깥 활동했는데 이 괴사가 나오는 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의 사회란 것은 완전히 북의 사회가 정착될 때입니다. 그럼 북의 사회 기준으로 해서 이런 논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 개가 안정이 되면은 저절로 외께는 바람처럼 그 기운을 타고 잘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여인들에게 이게 바로 각 시집온 며느리라 본다면 이거는 집안의 기둥인 부인이 되고 여인 부인이 되고 이거는 시어머니가 되고 이게 외께 남자로 보면 이거는 아들이 되고 이건 아버지가 되고 이건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가정을 본다면. 그래서 이 한 가정의 모습인데 이게 사회로 나가면은 아래에 있는 이 개는 결국은 이 평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급의 사람들이 있고 위에는 사람 지도자들이겠죠. 그러니까 하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바르게 바르정자니까 바르게 헤매서 전부 다 화합하게 지내면 자연지 위정자들은 그 분위기를 타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가인께처럼. 그래서 이게 근본은 이 가인께는 수신을 이야기하면서 가정, 재활을 이야기하면서 치국의 논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요 상에서 제일 처음에 이 상밖에 없었으니까 이 그림 두 개가 바로 이깨하고 송깨가 있는 걸 갖고 3000년 전에 문왕이라는 분이 제일 처음에 쓴 게 가인은 이 여정이 요거 한마디밖에 없었거든요. 요게 3000년 전에 나온 이야기니까. 3000년 전에 요 상을 보고 난 다음 이거는 가인이 이 여정이라고 하면서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이 여정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 괴상에서 바로 아래의 여인과 위의 남자들이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갔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여인들이 정말 바르게 잘 이끌어 나가면 저절로 남자들은 마음 놓고 밖에 가서 바르게 행동하면서 집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깔고 있는 거죠. 이 괴석에는. 그래서 이게 가인께가 아주 짧지만도 요즘도 가장 사람이 이 세상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집안이 평화롭고 안정이 되고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마음 놓고 활동하면서 한 가정에 화목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어울려 살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인은 바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의 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자, 가인은 집가자 가족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 가인을 갖다가 아내, 여인이라는 말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 우리 가인, 아내, 여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다섯 유영모 선생이 참 아내인데 이 가인의 아내를 갖다가 아는 집안의 해는 태양이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즉 부인은, 이 부인하고는 집 안에는 태양이라, 이렇게 해서 아내라고 했다는 다섯 유영모 선생이 했더니 표현 참 재밌는 표현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집 안에 태양이 밝으면 집이 좀 환하니까네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집 안에서 태양과 같은 게 관한 거니까. 집 안에 여인이 구름이 잔뜩 끼보면 집 전체가 막 흐물리는 거니까. 이 다섯 유영모 선생에서도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공감이 가는 정말 이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자를 한글로 해서 아내가. 예, 그렇죠. 내자가 아내입니다. 내자가. 예, 아내.
예. 예, 아내, 그죠. 내자. 보통 일반적으로 아내하고도 내자. 집사람의 가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인데, 그래, 한 가정의 사람들, 이 조직이, 작은 조직이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그걸 풀어간 거죠. 자, 그러면 정이천 선생님의 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은 석계에, 이자는 상년이, 아까 지워진다. 명의의 이자, 명의의 이자는 상하는 것이야. 사는 것이니, 상어 띄우고 외자는 바깥에서 상하게 된 것은, 즉, 집 밖이죠, 집 밖. 집 밖에서 상하게 된 것은 필 띄우고 반어 띄우고 가라.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 밖에서 상처를 입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육체 상처,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 그러면서 회복하는 거죠.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 띄우고, 가인이야. 그러므로 가인으로서 수지 받은 거야, 자리가. 부 띄우고, 상곤어 띄우고, 외적 띄우고, 필 띄우고, 반어 띄우고, 내하니. 대저, 강조법이죠. 바르서, 대저. 밖에서 상하고 곤란해. 곤란을 걷자. 상하고 곤란하다. 상처를 입거나 곤란을 당하시면은 반드시 집 안으로 돌아오게 되나니, 가인 띄우고, 소위 띄우고, 차 띄우고, 명이라. 가인이 명의 다음이 되는 까닭이라. 소위라. 가인자는 간해지 띄우고 도라. 가인자, 간해의 도를 전체를 해서 가인들 모임이라. 왜? 가인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이 조직 구조니까 이게. 가인인데, 가인이란 것은 전체 조직 구도 자체가 가인이야. 여기에도 도가 있는 거야, 여기에. 아까 했지만, 가도가 있네, 가도가. 가인이란 것은 가내의 도야. 가내라는 것은, 가내는 요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야, 가내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가요. 거기에 어떤 도리가 있는 거야, 도리. 도는 도리에 가깝겠죠. 그런 도가 있는 게 이제. 부자, 그 다음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부자지 띄우고 친과, 부부지 띄우고 의와, 좀비 띄우고 장유지 띄우고 서로. 이 간에 있는 도리는 첫째가 부모 자식의 친함과 부부의 의리, 부부의 떳떳하는 거, 남과 여가 서로가 서로한테 당당하고 떳떳한 거, 이 자는 마땅할 이자니까. 이라 했으니까 이게 이자.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한테 늘 당당한 거죠. 떳떳하고. 그 다음에 좀비, 존경받는 거와 낮은 거, 좀비와 자녀. 이 장유, 좀비는 할아버지나 손자같이 좀비가 있지만, 또 장유는 뭐냐면 같은 학렬일 경우도 나이가 많고 차례가 있어서 장유가 되는 거죠. 그 좀비의 차례로서 그게 바로 간의 도가 된 거지. 차례로서 정 띄우고 윤리, 독 띄우고 은희, 가인지 띄우고 도라. 또 관계이죠. 그리고 이것을 윤리를 발휘하고, 끊임없이 윤리란 것은 모든 관계죠. 모든 윤리. 윤리란 것은 관계, 모든 관계를 발휘하고, 은이란 것은 부모, 자식 간 형제 만난 거죠. 그 은이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도라. 괴 띄우고, 외손 띄우고, 내리하니. 이 괴는 바깥은 소음괴가 되고, 안은 이익괴가 되니, 위풍 띄우고, 자화 띄우고, 출이라. 바람이 자화, 불로부터 나옴이 되니. 자화, 불로부터, 붙어 자자면 되잖아. 불로부터 나옴이 되니, 화치즉 띄우고 풍성이라. 불꽃이 치열하면은, 성하면은 바람이 생기나.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큰 게, 솥에다가 물을 넣고 막 끓이면은, 거기서 막 김이 나면서 위에 김이 막 올라가면 바람이 생기잖아요. 태풍도 열대에서 뜨거운 공기가 수증기를 한 오리면 기류에가 또 바람이 생기니까 태풍도 생기고. 실제로 아까 했지만 이생사령관 것도 어떤 열정적인 사람들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것 같으면 그 열정이었으면 그것이 그 시대의 유행의 바람이 되는 거죠. 이 바람이란 것은 결국은
이 열이란 것은 열기면서 치열한 정열이면서 유행을 만드는 것도 역시 바람이죠. 유행도 역시 열정에서 나온 거니까. 그게 전부 다 화가, 불꽃이 치열하면은 바로 바람이 생기는 거야. 화생 띄우고 자화는 바람이 불로부터 나오는 것은 잔에 띄우고 이쳐라.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야. 그래서 명명덕이라 자기 깨달음, 사람은 자기 깨달음이 내면에 있으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언행으로. 그 사람의 모든 언행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깨달은 이치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잔에 띄우고 이출은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유과이 띄우고 급어 띄우고 외지 띄우고 상이라. 집안으로 말미암아 바깥 세상에 미치는 상이야. 외는 바깥 세상이죠. 그러니까 개인은 자기 속에서 깨달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온 것이고 그 밖으로 드러나온 상은 바로 집안의 가풍이 결국은 바깥 세상에 미치는 거죠. 아, 저 집은 훌륭하다. 정말 뛰어난 가문이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이어 띄우고 오. 바로 625와 955인데 2호와 5호는 정 띄우고 남여지 띄우고 위여 띄우고 내외하여 바로 남녀가 안과 밖에서 자리를 바르게 해서 정자가 마지막 바르게 할 그 수로가 됩니다. 남녀의 내외의 자리가 바르게 돼서 바르게 하여. 그러니까 여인은 안이 되고 남자는 밖이 되는 거죠. 위 띄우고 가인지 띄우고 도하니. 그래서 가인의 도가 되니 명어 띄우고 내이 띄우고 손어 띄우고 외자는 속에서 밝아. 이치가 밝아진 거죠. 사람 개인으로 말하면 자기 속의 진리가 밝아진 거고 가정을 말하면 속에서 가풍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는 겸손해지는 거죠. 사람의 진리를 깨달으면 겸손해지고 집안도 훌륭한 집안의 사람은 이웃들한테 겸손한 거죠. 교만하지 않고. 못난 사람들이 이웃한테 잘났다고 교만하지만도 잘난 집안은 항상 이웃한테 겸손해요. 늘 상대를 보살펴주고. 그래서 처가지 띄우고 도라. 봐서 가에 집에 처하는 도라. 이게 바로 그 가문이 갖고 있는 도이죠. 가문이 처하는 도라는 거죠. 부 띄우고 인유 띄우고 저신 띄우고 또 저신 자적 붙여도 상관없고 저신 띄우고 자적이 되고 저신 자적 띄우고 능시 띄우고 어가고 부 이것도 발어서 하니까 강조가 대저 사람이 이 저자는 축약입니다. 지의 축약입니다. 대명사 있어요. 몸에서 그것이 사람이 대저 사람이 몸에 그것이 있다는 그 희자는 뭐냐면 가도죠. 가도. 조금 전에 했던 가도. 그 가도가 있는 자는 이 말이죠. 저자가 대명사를 갖고 있는 지어서 대저 사람이 자기 몸에 그런 이치를 갖고 있는 자는 능히 집안에 베풀어져. 집안 사람들한테 그 이치 다 베푸는 거죠. 행어 띄우고 가자적 띄우고 능시 띄우고 억하니 집안에서 그걸 행할 수 있는 자는 능히 나라에 가고도 그걸 베풀 수 있어요. 그 진리를. 이런 이치를 베풀 수 있어. 국가에도. 더 나아가서는 지어 띄우고 천하 띄우고 치하니.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데까지 이르러. 이게 바로 대학에서 말하는 육아사상의 근본이 뭐냐면 지어버리는데 이게 바로 수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신에서 제가 육아사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육아사의 핵심은 수신이에요. 수신. 수신이 돼야만이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고 더 나가서는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치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도는 천하를 다스리는 도는 천하를 다스리는 도는 개 띄우고 치가지 띄우고 도라. 이거는 바로 가정을 다스리는 도를
초이 띄우고 캥지 띄우고 어웨이라. 미루어서 바깥에 행할 뿐이야. 집안을 다스리는 이치가, 이 세상 다 이치가 그대로라는 거야. 이 요가사상의 핵심이 바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고치 띄우고 잔해이 띄우고 출지상이. 그러므로 속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밖에 나간다는, 속으로부터 해서 나온다는 상을 취해가지고, 속으로부터 나오는 상을 갖다가 취해서 위 띄우고 가인지 띄우고 이라. 그래서 가인의 뜻으로 삼았어. 이 가인 뜻을 못하는 거야. 문중자 띄우고 서야. 이건 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 띄우고 명례 띄우고 제외 띄우고 이위라. 요거는 큰 틀에서는 EA, VB예요. A로서 B로 삼다. 자기 속을 밝혀가지고 바깥을 가지런히 가지런 할 때 좋아하지, 좋아. 가지런 하다는 건 좋아하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밝혀서 바깥으로 가지런하게, 제외, 바깥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좋아하는, 바깥을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서 뜻을 삼아서, 그것을 뜻을 삼아서는 고금 띄우고 선진화. 옛날에나 지금은 다 이 말 좋게 얘기해서. 왜? 모든 것은 수신이 근본이니까. 비 띄우고 치상지 띄우고 이라. 이것은 상을 취하는 뜻은 원래 아니었어.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맞출 수 없다는 거지. 소이 띄우고 제오 띄우고 소는 바로 이른바 손에서 원래 손은 이 자리거든, 이게. 그 선한 방향이거든. 손에서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은 띄우고 만물 띄우고 글재어 띄우고 손방에. 이거는 만물이 손방에서, 이 손방에서 가지런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절로 말하면 어땠냐면, 이게 여름이고, 이건 가을인데.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요때 되면은 지금까지 이게 이제 봄이고, 봄에서 여름을 지나 똥 사이에 요게 손방에 오면은 여기서 결과가 나와, 결과가. 열매가 연 것은 열고 쭉지가 바뀌어지는 거지. 손방에서 바람이 불 때, 골 때 되면 쭉지는 다 얽어지고 진짜 알곡만 잘 익은 알곡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방에서 깨끗하게 가늘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비 띄우고 소유 띄우고 제이라. 이 손괴 자체에서 이 가지런해진다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니야, 이게. 이치가,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야, 이게. 여 띄우고 전어곤이 건괴에서 사온다는 것이 건 띄우고 비유 띄우고 전이라. 이 건괴에서 사오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아. 같은 데 답하는 거죠. 그런 이치가 들어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사람은. 그 이치 깨달는 거죠.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인께는 아주 단순해요. 또 딱 세 마디예요. 이 가인께라는 이 자체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이 여인들이, 속에 있는 여인들이 이 밝은 진리를 통해서 바르게 되면 이 전체의 가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정이야. 이 여정. 그러니까 여인이 바름이 전체 가문이 이롭다는 거죠. 집안에 여인들이 바르면은 전체 가문이 이롭다는 거야.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정은 뭐냐면 자기 내면을 바르게 하면은 자기 삶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괴상 요거 딱 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유추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은 상을 통해서, 이 괴사를 통해서 그 상과 괴상의 유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주역을 배우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띄우고 여정이라. 이 괴사야, 딱 괴사. 이 띄워. 여인이 바른 것이 이롭다. 이랬던 거야. 그 전을 보면 이 여인이 바른 것도 이롭다는데 이 글자 자체도 갖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거지. 편안한 한자네, 편안한 한자. 편하다는 게 편하다. 편안한 한자. 이게 바로 진면이에요, 진면. 진면.
플러스 여인이에요. 집안에 여인이 바르게 딱 앉아있으면 편한 거지, 바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편한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집안에 여인이 제대로 앉아있으면 집안은 편한 거죠. 위트럴 위자가 똑같아요. 위험이 있다. 어떤 사람 위험이 있다. 그런 거. 위험이 있다는 이거는 무성할 무자죠. 그 다음에 한일자고. 그 다음에 여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면은 이게 한 여인이 집안에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한 여인이죠. 어머니죠, 할머니죠. 그 여인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은 그 집안에 위험이 있어요. 집안의 위험은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 만든다는 게 정말 재밌잖아요. 한 집안의 위험은 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계집자가 엄청 중요한 거죠. 예. 이 무성한 무자도 뭐냐면 한자 플러스 창과자거든. 이게 어떤 것이 무성하게 자라면은 이 창으로까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 이게. 창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라면은 칼로가 안 되고 창으로가 잘라야 되거든, 잘라요. 그래서 무성할 무자예요. 무성하게 자랐다는 거야. 너무 무성하게 자르면은 이렇게 낫수로나 베지 못하고 창으로까지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무성할 무자예요. 그래, 무성할 무자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 정하면은 일루성자가 되거든, 이게. 일루성자 요 속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루성자. 이게 일루성자예요. 무성할 병자에다가 병자, 무성할 정자, 장성할 장자다 하면 일루성자가 된 거죠. 예. 무성한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한 가문의 위험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가문의 기둥이란 거죠. 이 편안한 자 두 개는 아주 정말 재밌는 글자입니다. 정언을 한번 볼게요. 가인지 띄우고 도는, 이 가인의 도는 이제 띄우고 여정이니, 이름이 여인이 바른 데 있어. 가문의 기준이 여인이란 거야. 여정적 띄우고 가도 띄우고 정이라. 여인이 바르면 가도가 바르게 된 거야. 부부 띄우고 부부익 띄우고 가도 띄우고 정이라. 이 똑같은 글자가 부부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는 수라됩니다. 남편이 남편답고, 이 말이죠. 부인이 부인답고, 남편이 남편답고, 부인이 부인답고, 하나는 수라된 겁니다. 그래서 가도가 바르게 돼.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부인의 발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명심보감이 나오지만도 부인이 남편한테 끼치는 영향이 남편이 부인한테 끼치는 것보다 월등히 더 강해요. 여인의 기가 집안에서 남편을 바르게 하는데 월등히 강해요. 바보 온달에도 뭐 완전히 바보 온달도 평강공기 때문에 대장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독은 띄우고 이 띄우고 여자자는 홀로 다만, 독자는 다만 독자 홀로 독자, 다만 이르러서 홀로 이르러서 뭐지, 이 여정은 여인이 발음 이롭다고 이런 것을 말한 것은 부 띄우고 정자는 신 띄우고 정자요. 여 띄우고 정자는 가 띄우고 정야니. 참 재미있는 말인데, 남편이 바른 것은 신정이야. 그 몸을 바르게 닦았기 때문인 거야. 남편이 바른 것은 스스로가 수양을 내서 몸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남편이 바른 거야. 그런데 여인이 바른 것은 가 띄우고 정이라. 집안이 바른 것이야. 집안의 어머니가 바르면 집안 전체가 다 바뀐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남자는 집안 분위기를 바꾸니까 자기 수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집안 전체를 자기 수양을 통해서 바르게 뿌리라는 거야 되고, 여인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여정적 띄우고 남정적. 그래서 여인이 바르면 남자도 따라서 바르게 된다는 거야. 그걸 가야 할 수 있어. 그 아래 본의도 한번 볼게요.
가인자는 일가지 띄우고 인이니 한 가정의 사람이니 괴지 띄우고 구호 띄우고 유기, 괴의 구호와 유기를 대표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외 띄우고 각덕 띄우고 귀정이라. 앙과 박이 각각 그 발음을 얻은 것이라. 고이 띄우고 가인이라. 그러므로 가인이 됩니다. 이 띄우고 여정자는 여인이 발음이 이롭다는 것은 욕선 띄우고 정오 띄우고 레아니. 먼저 그 속을 바르게 하고자 함이니 내정적 띄우고 외 띄우고 무불 띄우고 정이라. 이 주자 똑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속이 어머니가 가정을 바르게 꺼나면 그럼 바깥은 바르지 않으면 바가 없어. 바르지 않으면 없어. 늘 바르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안을 바르게 꺼내면 바깥에는 늘 바르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잖아요. 이제 단알. 가인은 여 띄우고 정이 띄우고 호 내하고 남 띄우고 정이 띄우고 호 외하니. 가인은 여인은 집안에서 그 자리를 바르게 딱 지키고 있고 바르게 하고 남자는 바깥에서 자리를 바르게 하는 게 다르요. 그래 생활에 옛날에 보면 요즘 아니지만 옛날에는 생활에 보면 여인은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남자는 바깥에서 돈 벌어 오는 사람이야 결국은. 이 바로 6.25와 9.5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남녀 띄우고 정의, 남자와 여자가 집안에서는 여인이 집 밖에 남자 다 발음이 천지의 띄우고 대이라. 이 천지가 돌아가는 큰 뜻이야. 하늘과 땅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이 바르게 돌아가고 하늘이 기운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더라면 땅이 그 기운을 받아서 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그 하늘의 기운 따라서 이 세상을 돌리는 큰 흐름이 있는데 바로 이 남녀가 집안에 돌아가는 기운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남녀의 발음이 천하의 대의야. 천하의 이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천하의 큰 뜻이야. 그 단을. 그 다음 전 볼게요, 저는. 단은 이 띄우고 괴제 띄우고 이라. 괴제로서 말한 것이라. 양 띄우고 거오 띄우고 제외하고 띄우고 거의 띄우고 체내하니. 양은 5의 자리에서 바깥에 있고 9의 자리에서 바깥에 있고 음은 6의 자리에서 속에 차고 있으니 남녀 띄우고 각덕 띄우고 기 띄우고 정이라. 남녀가 각각 그 바른 자리를 얻은 것이라. 좀비 띄우고 내외지 띄우고 도는 높고 낮고 안과 밖에 도는 정합 띄우고 천지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대라. 이것은 바로 정점 때는 바로 천지와 음양의 대의에 합하는 것이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가지고 삼라만상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남녀의 음양이 만나가지고 가족을 이끌고 자식을 놓으며 살아간다. 그 뜻은 다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볼게요. 가인의 유 띄우고 은군 은하니 부모지 띄우고 이라. 이 은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지에 참 어지, 어차. 이 대명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 축약이에요, 축약. 이 축약이라는데. 그러니까, 가인의 유은군, 은자 들어간 거는 그 가정 속에는, 이 말이죠. 대명사에 그 가정 속에는 엄한 군주가 있다, 이 말이죠. 은자 들어간 거는. 그래서 엄한 군주시니, 바로 부모지위라. 부모를 잃은 것이라. 부모 띄우고 지위도 괜찮고 부모를 잃는 거. 부모가 바로 이 집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 말인 거죠. 아버지가 9호와 6위가 전체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 그것도 전을 볼게요. 가인지 띄우고 도. 가인의 도는 필 띄우고 유소 띄우고 존엄 띄우고 군장하니 반드시 존하고 응적하고 또 임금으로서 리더 되는 자가 있는 바야. 항상 조직이 있다, 조직에는 이 피라미드 조직에가 필요해. 항상 이 리더가 있어야 된다, 리더. 그 말인 거예요. 영군이 있어야 돼요. 위 띄우고 부모라. 이게 바로 부모야. 부모가 바로 리더. 국가라 말하면 국가의 리더가 있듯이.
회사는 회사의 리더 했듯이. 수 띄우고 일가지 띄우고 소라도 비록 한 가정의 작은 공간이라도 무 띄우고 존엄죽 띄우고 효경 띄우고 세고 만약 존엄이 없다면 즉 리더로서 갖고 있는 존엄함이 없다면 그러면은 효경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세가 없어져 난장판이 된다. 평등하면 이렇게 평등하면 이게 난장판이 된다. 난장판이. 이 시기가 제일 문제예요. 회사에도 사장이 리더 딱 돼야지 사장이나 평상을 똑같으면 회사 엉망이 되는 안 봐. 이건 나가지 못하 엉망이 돼서 전부 다 사장질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무 띄우고 군장죽 띄우고 법도 띄우고 펴라. 군장 이것도 리더죠. 리더로서의 어떤 이끄는 자가 없으면 군장이 없다면 그 법도 이 조직이란 법도 자체가 전부 다 폐해 없어져. 이 조직이란 큰 법도 다 없어지는 거야. 유 띄우고 응궁은 이유 띄우고 가도 띄우고 정인이 음악 리더가 있는 그런 후에 가도가 바르게 되니 가자는 국지 띄우고 체해라. 국가의 법칙이야. 법칙. 법은 법칙이야. 자, 그 다음 말은 이게 논어에서 공자가 굉장히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삼각구도도 바로 이 말에서 나온 거고 논어에서 나온 말이다. 논어에서 공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정명사상이야. 정명사상. 이게 정명사상이라는 건데 거기 나오는 정명사상이다. 이 이름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구도가 있는 거죠. 조와 손이 있듯이 왕과 민이 있듯이 이 조직 구조에서 그 이름에 바른 행동을 하면은 전체가 조화가 잘 되는 거지. 그 조화가. 정명사상은 바로 이 조화로서 가장 필요한 거죠. 회사도 사장부터 아래 말단 직원까지 그 이름에 맞는 바른 행동을 하면은 그 회사가 조화가 잘 되는 거죠. 논어에서 이 정명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정명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지금 나오는 게는 논어의 안연편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군군 띄우고 자자 띄우고 형령 띄우고 제제 띄우고 부부 띄우고 부부이 띄우고 가도 띄우고 정하리니 정가이 띄우고 천하 띄우고 정이라. 아까 했지만 부자가 있을 때는 술 먹고 자랬대요. 그 주술구조나 술 먹고 자된 거죠. 이거는 주술구조가 독했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부인은 부인이답아서 그래서 가도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죠. 이게 정명사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더 나가면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똑같은 거죠. 백성은 백성답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제가 늘 그리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이 세상 근본적으로 이 구조를 벗어나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도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독해진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고독해진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올라갈수록 사람은 끊임없이 이 고독을 감내하면서 아래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위는 항상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하면서 이게 바로 제가에 올리면서 치국의 원리가 되는 게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정면사상. 그래서 이 가도가 바르게 되니 그러니까 집안을 바르게 하면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바르게 만들면은 천하가 안정이 되는 거죠. 이 정자는 안정되는 거죠. 이게 깨지면 대혼란인 거죠. 평직원이 사장한테 네가 무슨 사장이야 내려오라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죠. 제가 제인데 어떤 분이 건설회 사장 하는 분이 한 번 와서 공부를 한 게 있었는데 그분이 그 회사를 관두고 난 다음에
공부하러 오신 분인데, 그때 IMF 상태인데, 이루 선생님이 알겠군, 그 이야기를. 그런데 어떤 거냐면, 회사 어려우니까 사장은 능력이 없다고, 사장 능력이 없으니까 내려오라고.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해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회사 팔아버려요. 그 회사를. 실적은 있으니까, 건설회사로. 팔고, 자기는 손 다 떼고 나온 거지. 사부 안 한다면서. 그랬더니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이 회사 넘어 다 쫓겨나온 거지,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논어를 배우러 썼죠. 벌써 오래됐지. 거의 뭐 한 20년 쯤 됐는데. 그 논어를 배우면서 마음 위로가 많이 되었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이 돼야, 조직 구조가 돼야만이 조화가 되는 거지. 이 깨지면 대혼란인 거지. 이 평등하다는 논리는 이 조직 구조 속에서 서로 정명사상을 통해 가지고 조화로서 평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화 속에 평등이 있는 거지, 그 자체 속에는 평 존재할 수 없어요. 거대한 조직이 흘러갈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을 볼게요. 벽 쪽에 종에 보면 부자 띄우고 형제 띄우고 부부 각덕 띄우고 기도적 띄우고, 기 띄우고 도적도 괜찮아요. 기도적 띄우고 가도 띄우고 적이라. 그러니까 부자 형제 부부가 각각 그 도리죠. 그 도리를 얻으면 가도가 바르워지니, 추 띄우고 일가지 띄우고 도면, 이 일가의 도의 이치를 미루면, 이 일가정의 도의 이치를 미루면은 가이 띄우고 급 띄우고 천하라. 급자 미칠 급자. 천하에 미칠 수 있는 거죠. 이치가 천하에 미칠. 그래서 고 띄우고 가정적 띄우고 천하 띄우고 정이라. 그러므로 집안이 가진해지면, 집안이 바르지만 천하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이치죠. 주자 본인은 참고할게요. 주자 본인은 이렇게 주자는 봤다는 거 아래 본인. 상은 부가 되고, 이 상은 부가 되고, 초는 자식이 되고, 5와 3은 남편이 되고, 4와 2는 부인이 되며, 5는 또 형이 되고, 3은 제가 돼요. 얘는 2 띄우고 획계 띄우고 치면, 이 획계로서 미루면은 우유 띄우고 차상이라. 바로 이런 상황이 또한 이런 상황이 있게 된다인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래에는 여인의 부도를 말했고 위에는 남자의 덕을 말해가지고 앞으로 육효를 할 때는 바로 이런 식 해석이 되는 것이 쉽게 더 이해가 됩니다. 아래는 가정을 이끌어낸 여인의 덕이고 위는 바깥에 가서 사회활동하는 남편의 덕으로 봐가지고 상하를 나누면은 집안의 여인들이 밝게 집안을 이끌어 나가면 남자들이 바깥에 나와서 무한한 힘을 발하면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틀을 보는 것이 앞으로 육효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거를 해서 다음 시겠습니다. 네.